저희 후배 같은 경우는 반더핑이나 뭐 실사 조사 나올 때 이제 제가 만약에 EU다 미국이다 그러면 이분을 위해서 이분이 저를 고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 분하고 같이 식당에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한다든지 뭐 저녁 식사를 해서 그거를 알고 바로 해고를 당했어요. 중립성이 깨졌다고. 네. 흔히 성공을 하려고 남한테 상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가족을 당연시 여기거나 뭐 인간 관계를 이제 뒷전으로 미루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강한 멘탈은 강한 인간관계에서 나온다고 봐요. 되게 놀랐던 거는 책에 보니까 통역을 잘하려면 배경 지식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신 게 저는 그때 그렇구나. 이거를 모르면은 사실 저희들도 이제 보면은 그 법학도 영어로 가끔 누구한테 맡길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어떤 뭐 영미권 영어들도 배우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작업물 같은 걸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어떤 문맥을 잘 모르고 번역되는 것들은 맞아. 오히려 다시 번역을 해야 되는 사태도 발생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했는데 어떻게 근데 배경 지식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게 됐고 습관을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옛날 상공부라고 부르는 데서 4년 계속 경제금융통상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관으로 옮겨서 그때 딱 핵위기가 발발해서 정치외교를 막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정치외교 이쪽 분야가 익숙해지면서 준비를 많이 안 해도 충분히 다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교에서 한국의대에서 한번 너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같이 한번 가르쳐 보자라고 해서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 딱 맞이했던 이 세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새로운 분야에 용어부터 시작해서 배경 지식이 없으면 도저히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크게 하나 쳤던 게 통역료를 못 받았어요. 통역료를 못 받으셨다고요? 그 주최 기관의 장 이름과 타이틀을 제대로 제가 안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그분 이름과 타이틀을 틀리게 말을 해서 그 밑에 계시는 분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그분 입장을 생각하면 자기가 정말 몇 달 동안 준비한데 이 통역사라는 사람이 와서 감히 기관장 이름을 틀려? 그랬죠. 그래서 막 너무 화를 제가 사과를 하고 정정까지 했는데도 화가 안 풀리셔서 교통비도 못 받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자만과 자신감은 다르거든요. 내가 통역 그래도 정부부처나 이런 데서 했으니까 잘한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하지 않으면 내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영어가 이렇게 되게 세부적으로 뭔가 단어를 짚는 게 아니라 우리는 뻘겋다, 검부불다, 불다 이렇게 많은데 영어는 다 레드라든지. 그래서 그런 어떤 뉘앙스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뉘앙스를 모르면 안 되죠. 뉘앙스를 모르면 안 되고요. 근데 이런 그런 배경 지식 같은 걸 만드는 습관은 어떻게 좀 갖게 되신 건가요? 뭐 뉴스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일단 먼저 배경 지식을 사전 배경 지식을 다 사전 배경 지식을요? 그렇죠. 어떻게 취합하시죠? 이런 열린다.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제가 만약에 싱가포르랑 누가 분분이 오신다 그러면 뭐 코트라에서는 시장 정보가 올라와 있고 무역협회에서는 법 제도가 올라와 있어요. 거기도 보고 싱가포르 대사관 같은 웹사이트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다음에 신문을 검색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직접 통역 자료가 있으면 그 현장에서 제가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전에 먼저 관련된 용어나 자료를 다 봐야죠. 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직도 악몽을 꿔요. 악몽 통역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통역시키는. 근데 이건 평생 공부하셔야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통역사라는 직업 하시는 동안은. 그래서 힘들 때도 있죠. 제가 사실 저도 어떤 분들하고 뭐 저녁 식사 약속이 있거나 이러면은 되게 떨리거든요. 이분에 관련된 정보 같은 거 찾아보고 뭐를 잘못 말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긴장감을 가지는데 그걸 심지어 외국어로 이걸 해야 된다는 거는 엄청난 부담감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모든 직업이 그렇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난다든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이러면은 내 한마디가 잘못 전달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다는 긴장감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것도 있고요. 만약에 감정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거나 그 통역사는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게 대화가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이제 제 책에도 썼지만 대표적으로 미국 본사에서 한국 지사 감사를 나왔는데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하니까 직원분들이 충분히 대답을 못하니까 그 자리에 계시는 임원분이 막 화를 내셨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대화가 오거냐라고 저한테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했어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혼났어요. 통역사가 가리고 해야지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 이거를 전달을 했었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도 있고, 이제 또 저희 후배 같은 경우는 반더핑이나 뭐 실사 조사 나올 때 철저하게 이제 제가 만약에 EU다, 미국이다 그러면 이분을 위해서 이분이 저를 고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 분하고 같이 식당에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한다든지 뭐 저녁 식사를 해서 그거를 알고 바로 해고를 당했어요. 중립성이 깨졌다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진짜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얘기했는데 옮겨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수정을 안 하고 만약 옮기면은 분위기에 따라 다르죠. 분위기에 따라. 최대한 네. 중립적으로 전달을 하되 만약에 혼잣말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협상이 정말 안 돼서 네. 이제 제가 대사관 쪽에 있었는데 미국 분이 혼잣말 욕을 하셨어요. 그냥 그런데 그거를 다 영어를 못 하시는데 한 분이 너무 잘하셔서 저한테 통역사 빨리 통역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딴 생각하고 있어서요. 이렇게 넘어갔어요. 일부러 그냥 네, 그럴 때는 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전달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정말 감정까지 몰입을 해서 그분이 어떤 감정인지 지금 격앙됐는지 분위기가 좋은지까지 전달하는 게 통역사.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여러분은 빙의하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감정까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네. 내가 그 만약에 흐름이나 어떤 그런 바이브를 못 읽어내면 네, 그러면 그렇죠. 정말로 이거는 그렇죠.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네.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질문제는 없습니다만 네. 이렇게 우리 세계 정상들하고 이렇게 네,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만나실 때? 이렇게 막 너무 떨리실 것 같은데. 내용에 몰두하다 보니까요. 내용이요. 네. 떨리고 이런 거 이걸 내가 정말 맡은 걸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많이 들었고, 네네. 그다음에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배울 게 많아요. 겸손하거나 네.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 오실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대화의 이거를 계속 끌고 나가기 위해서나 이제 뭐 대표적인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네.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분들은 이제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재교 일치 인수합병 때문에 오시거나 뭐 힐러리나 뭐 몇분 계세요. 네네. 그러면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오는 거를 보면 정말 배우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서 떨린다는 느낌보다 배운다는 거. 그 넓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왜 성공을 했구나를 저는 무료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분 같은 경우는 그 피터 드러커나 뭐 이런 분들이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맞구나. 뭐 텔레브 블랙스완 같은 것도 정말 맞구나. 이러니까 이렇게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떨린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게 오히려 네. 배우시는 장으로 생각을 네. 하셨다. 저희가 사실 테드를 또 보면서 네. 많이 배워가는데 맞아요. 세계 좋아요. 최정상의 분들한테 네. 공짜로 사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테드 강연을 맞아요. 듣는 것 맞아요. 같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오늘 실수했다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그렇죠. 할 것 같은데 네. 뭔가 이렇게 비법이 있으신가요? 멘탈적으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멘탈이 좀 좋으신 건가요? 저 멘탈 안 강해요. 안 강하세요? 멘탈이 안 강하고 네. 남들은 제가 굉장히 회복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멘탈 얘기를 하기 전에 네. 그 흔히 성공을 하려고 남한테 상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네네. 혹은 가족을 당연시 여기거나 뭐 인간 관계를 이제 뒷전으로 미루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근데 저는 강한 멘탈은 강한 인간관계에서 나온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든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를 딱 가면 우리 가족 애견을 포함해서 너무 환하게 저를 맞아주면 제가 힘들었지만 같이 눈을 마주 보면서 하루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카톡방이 그러니까 딸이 한 명은 시카고 한 명은 샌프란 이제 저희 부부가 있어서 네네. 수시로 카톡에 자기 하시고요. 느낌을 이렇게 올려요. 네. 시차는 다르지만 근데 그거를 보면서 가족의 사랑,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런 거에서 인간 관계가 탄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해봤자 이 공허함이 안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한 멘탈은 그걸 받침해주는 인간 관계가, 그래서 너무 성공만
위해서 최선을 하지 말고 네. 먼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낸다든지 조금 더 인간관계도 중시했으면 거기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야, 저는 굉장히 좀 의외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굉장히 엄청 저는 사실 만나 뵙기 전에도 굉장히 긴장했어요. 엄청 진짜요? 칼같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너무 아침에도 공부 딱 일어나서 여전히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통역사 일하시면서 다양한 배경 지식도 공부를 하시고 일도 너무 완벽하고 깔끔하게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의외로 그런 것들의 원동력은 나의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있다. 네, 맞아요. 되게 놀랍습니다. 두 자녀분들께서 지금 미국에 네. 거주를 하고 계시죠. 네, 아까 샌프란시스코랑 시카고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좋은 대학을 또 간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보니까 남편분께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아빠처럼 놀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은 다른 것도 있나요?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는 첫째가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다 달라요. 네. 그걸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뭔지를 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첫째하고 둘째가 완전히 다르는데 네. 첫째에서 했던 방법을 제가 둘째한테 썼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어떤 방법이셨어요? 첫째는 너무 습득을 잘해서 영어하고 한국어를 동시에 가르쳤어요. 그래서 막 단어 붙여놓으면 뭐 가나다하고 ABC를 동시에 떼고. 그래서 둘째를 했더니 둘째는 제가 영어를 하면 엄마랑 얘기를 안 하고 도망가요. 엄마가 외계인이 된 줄 알았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려놨거든요. 그리고 첫째는 다 시키면 다 해요. 근데 둘째는 자기가 강제로 시키면 이걸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너가 하고 싶을 때 얘기를 해라고 했어요. 근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동기를 부여받으면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꾸준함과 성실함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애가 뭘 잘하는지를 부모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같은 경우는 언니가 이제 너 같이 유학하자 그래서 막 동생을 해서 동생이 따라갔어요. 근데 영어를 별로 잘 못할 때 갔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근데 나중에 영어를 잘하고, 그러니까 수학은 잘했지만 영어는 많이 부족했거든요. 나중에 영어를 잘하니까 친구들과 선생님이 자기를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이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를 느꼈 동기부여가. 그리고 성적이 점점 좋아지니까 내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대우를 받는데 사회에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가르칠 때는 부모가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님이 이것저것 막 강제로 시키고 동화책 읽지만 전교 1등에 뭐해 막 이렇게 하고 막 강제로 음악 바이올린 했는데 저는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부모가 생각해서 좋다라고 강제로 시키거나 너는 대학을 가면 대학을 합격을 하고 나면 아이들은 이게 내가 끝났다 성취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는 학교는 시작이고 그 이후부터 본인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그래서 저는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같이 공부하시는 같이 하고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 TV를 딱 보려고 하는데 저희 집 구조 때문에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럼 공부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TV를 못 보는 거죠. 하고 자려고 하는데 엄마가 커피를 내리면 저는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러면 잠이 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공부하고 같이 저희는 커피숍을 잘 가요. 집에서 공부하기 싫으면 다 같이 가서 얘가 좀 힘들어하면은 왜 그러니라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소통도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부모가 먼저 모범 보여주고 공부를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네. 일반적으로 이제 자녀가 2명 있는 집은 보통 이제 했는데 잘 되는 방법 한 명을 해보고 맞아요. 잘 된 둘째한테 똑같이 한 다음에 그렇죠. 못하면은 너 뭐 형인데 누나는 뭐 오빠는 이렇게 하는데 넌 왜 못해 이런 식으로 언니는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둘째분의 장점을 더 찾았죠. 뭘 잘하는지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딱 보이셨나요? 뭘 하면 꾸준하게 엉덩이가 움직이질 않아요. 계속 집중을 하는 거여서 얘는 정말 끈기가 있구나. 네.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는 정말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공부였나요? 아니면 다른 거였나요? 뭐 책을 본다든지. 근데 요즘에 부모님들은 이런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와, 우리 애가 뭐 육아하는 건 좋아하는데 공부는 잘 모르겠어요 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키워줘야 되는 거네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인내심을 갖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자식한테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왜냐면 언니 오빠가 너무 잘하고 저는 이제 전교 1등을 못하고 근데 아버님이 항상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능해라고 계속 믿어주시는.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가 아빠가 나를 믿어.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아빠가 같이 책을 보셨어요 항상. 아. 그리고 물어봐 모르는 거 있으면. 아, 거기서 딱 네. 배우셨네요. 그리고 네. 이제 처음에 가서 단어를 다 써주셔서 제가 단어를 모르니까 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기에서 넌 이거 읽을 수 있어 해봐. 너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아.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참 이게 요즘에는 네. 굉장히 외부에 뭔가를 맡기는 게 많다 맞아요. 보니까 자녀도 그냥 뭐 선생님이 더 잘 알겠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시는 경우도 네. 많고 하지만 어쨌든 부모가 가장 친한 친구가 좀 돼야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맨날 소통. 아까 단톡도 있으시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런 대화가 안 되면 있을 수가 없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단톡이. 맞아요. 근데 그런 소통도 있으실 것 같고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별 사소한 거 다 써요 저희 단톡방에. 아, 단톡에 사소한 것도 다 쓰시고요. 네, 카톡방 보면 네. 뭐 첫째가 내가 화분을 키우는데 화분이 너무 잘 자라. 그다음에 네. 뭐 둘째는 지금 밤에 공부를 하는데 밤에 하늘이 이상해 하늘 찍어서 보내고. 아. 저희 남편은 계산 찍은 개가 이런 표정을 지어라고 막 올리고. 그다음에 뭐 이런 재밌는 뉴스가 있어. 뭐 이런 걸로 그냥 끊임없이. 아, 그게 좋아하시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소소하지만 그게 아까 네. 말씀하신 또 인간관계, 원동력. 원동력을 네. 딱 갖게 네. 해주는. 야, 그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두 자녀분한테도 네. 쌓이게 된 그랬네요. 네.